그 무렵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물밑에서 적극 지지했다.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국 안전보장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냉전 시대에 한국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만의 장제스 총통만 반대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찬성하고 있었다. 북한, 중국, 소련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일본까지 잠재적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주장했다.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 의식민주로 있던 나라들도 결국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와 수교했습니다. 그들이라고 국가의 자긍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국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반이 나왔으니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싸워야 합니다. 상호 이익이 보장된 협상안이라면 야당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야당은 연합체였던 만큼 결속력이 다소 느슨했다. 야당 연합의 모임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 윤보선 총재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매국이며 매국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다. 어느 날 보니 야당 내 괴이한 소문이 돌았다. 김대중은 여당 첩자다. 사쿠라다. 사쿠라 중에서도 왕사쿠라다. 야당 의원으로 사쿠라 딱지가 붙으면 정치 생명이 끝장나던 시절이었다. 여당의 앞잡이로 돈을 먹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교흥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수표로 거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누가 본 것처럼 수표 번호까지 시중에 나돌았다. 그럼에도 나는 목포에 내려가 의정 보고 연설회를 열었다. 거의 1만 명이 참석했다. 보고 대회가 열리기 전 친구와 당원들에게 한일회담에 관련한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모두들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적당히 피해가라고 했지만 나는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 옳은 일이라면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본다. 나는 소신대로 얘기했다. 그러자 청중들은 그런 내 주장에 박수로 호응해 주었다. 국민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리고 야당은 이를 자극하며 다분히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나는 국민의 감성에 기대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소신을 굽힐 수 없었다. 그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청중이 알아주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목포 지구당 간부가 뛰어와 말했다. 어쩔 작정으로 그런 위험한 연설을 하십니까? 다음 선거는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정치 그만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판명되면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께 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협약 내용이고 그 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은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했다. 이태영 여사가 주선한 자리였다. 학생들은 잔뜩 벼르고 있는 듯 했다. 정치인들을 주때도 의식도 없이 부유하는 집단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차근차근 그들을 설득했다. 일본과의 수교를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일본과 다시 손을 잡으려면 그 기회를 봐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하니 일본 정부와 박 정권이 야당의 얘기는 들어줘봤자 반대만 계속할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밀실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달고 반대를 해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박 정권을 돕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일본 과수교할 적기라고 하는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와 일본의 침략에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렇듯 반대만 일삼으면 모든 것이 묻혀버립니다. 만일 일본 정부와 박 정권의 형편없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정만을 앞세워 국익을 팽개칠 수 없어서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게 반감을 가지고 따지던 학생들이 내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원 총회나 연설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여 조건부 반대를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여론이 차츰 조건부 반대 쪽으로 돌아왔다.